지난번에 3번 정도 우리 문종원 대표님 쪽에서 들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이해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들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콘솔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는 정말 회사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 비콘에 대한 우리 정보를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뵙는데요. 우리 송용성 강사님을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송유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원경 대표님하고 우리 황 대표님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또 만나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데 강의를 이제 역삼 본사에서도 이제 본사 그 교육장에서 이제 했었는데 아이들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환하고 좋아요. 되게 좋고 되게 똑똑해 보이시고 스마트해 보이시고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뭐 제가 낯설지 않게 또 많이 챙겨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비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5월달 정도부터 사실은 얘기가 됐던 거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강의를 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예, 분 정도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십시오. 저는 어쨌든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이 블록체인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이제 트렌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사실 이쪽에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가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코인 뭐 투자도 하고 또 제가 또 우연히 만났던 또 온라인 사업도 경험해보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공감하듯이 내가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 이자를 받는 형태의 이제 그런 사실은 사업 아니면 그런 아이템들은 늘 조마조마해요. 이거죠? 오늘 아침에 이 잘 나오나 뭐 이런 거 특히 뭐가 쿵 소리 나면은 더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뭐 솔직히 다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일 잘해가지고 정말 크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회사더라고 회사. 예,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회사가 그냥 사라지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였고 물론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코인, 온라인 이쪽이 다 이제 그죠 큰 어떤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을 만큼 하나의 일을 블루오션인 건 맞지만 아직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떻게 또 암초를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불안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사실은 이제 콘도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좋게 봤냐면은 처음에는 솔직히 좋게 보질 않았죠. 왜냐하면 뭐 많은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그런 자료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또 특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네이버만 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문구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사실은 뭐 사라진 회사들이 하다가 사라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이제 봤죠. 과연 이 회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저한테는 관건이었고요. 너 아무리 많은 거를 한다고 나열을 했지만 그럼 돈 벌고 있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았던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제가 이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 아니면
같이 뭔가 동업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도 사실 초기에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저보다는 아마 BDP를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보는 이제 콘돌, 또 여러분들이 보는 콘돌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콘돌은 어때요? 지금 현재 콘돌은 이게 아마하고 잘 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서 있겠죠. 예.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회사가 국내 이제 재단이기 때문에 더 이제 사실 초기에는 의심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있는 재단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항변이 안 되는, 다소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게 이제 많았죠. 근데 어쨌든 국내에 우리가 바로 맞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도 이게 나쁘진 않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보는 이제 콘트롤은 이미 이제 그 일의 완성도가 한 90%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다가 어려움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제 콘돌의 이제 강점은 어쨌든 그 콘페이라는 이제 메인넷 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메인넷 하는 건 아시지만 자동차를 표현하면은 자체 엔진 개발을 한 거예요. 자체 엔진 개발을 해서 다양한 기종의 차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그게 메인넷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를 완성을 해놨다는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결제 서비스, 그죠? 디지털 자산 다중 결제 플랫폼 서비스 그거 기술 완성해놨잖아요. 국내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 이제 시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베트남부터 먼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됐고 올 겨울이나 내년 정도 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앞으로 회사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백스케이 글로벌 이제 거래소, 그죠? 이제 잘 보면은 사실 그 서비스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을 갖춰놨어요. 예, 국내의 뭐 비트비썸 이런 회사는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이제 정말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서비스를 구축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는 어떤 제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이제 올라타서 사실은 가려고 하는 거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현재 계시는 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방향성도 잡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BDP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덜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제가 느끼는 콘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콘돌은 망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미 와 있다. 이런 한마디의 이제 표현을 제가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5월달부터 만들었던 이 이제 비콘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들 때까지 차 회장님하고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플랜을 이제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바로 이제 알아차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차 회장님을 이거를 처음 듣고 어떻게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거를 바로 도입합시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나머지 해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쨌든 준비를 했었고요. 이 이제 프로젝트는 사실 한 3년 전에 사실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좀 단점이라고 보였던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였던 그거를 좀 보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일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비콘 프로젝트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자체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비콘을 보유한 노드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성 고객의 양적 질적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사실 전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차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거래소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이제 구축해 놓은 거래소가 어쨌든 탄생을 했는데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 충성 고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최고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 앞으로.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고 이용하고 뭔가 확장해 나가는데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맞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활성화를 위한 거죠.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팬덤, 팬 그리고 매니아층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 커뮤니티를 이제 키우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소 안에 거래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그죠? 수익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성 유저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거래소에 대한 이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베트남의 최초의 동마켓이 생기는 거죠. 예, 모든 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동마켓이 생겼기 때문에 뭐 확장돼 나가는 것은 굉장히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걸 이제 기획할 때에 참고가 됐던 이제 하나의 그래프인데요. 바이낸스가 세계 1등 거래소잖아요. 저희 백스케이의 서브 카운트를 이제 주기도 하고 세계 1등 거래소인데 이 바이낸스에 이제 기축 코인이 있어요. 거래소 코인. BNB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BNB라는 코인이 ICO 때 100원, 200원에 출발했거든요. 출발했던 코인이 최고가 한 100만 원 가까이 갔어요. 1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한 10,000배 정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BNB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콤페이거든요. 콤페이. 백스케이 거래소의 콤페이가 바이낸스의 BNB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콤페이를 가지고 뭔가 이게 기획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때문에 이게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사실은 만든 거고요. 그러면 거의 BNB가 뭐 초기에 비해서 10,000배 가까이 갔는데 홈페이가 앞으로 한 1,100까지만 가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참고가 됐던 그런 코인이 BNB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의 배당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배당 코인이면 이 비트코인은 그럼 특징이 뭐냐? 배당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 발행을 해서 그럼 뿌릴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저 예전에 3년 전에 했던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자, 총 10억 개가 발행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발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기가 태어나듯이 2천만 개만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매달 성장해 나가는 형태로 해서 최종 10억 개가 발행되게끔. 그러면 9억 8천만 개는 어디 있냐면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 있고 조금씩 풀려 나오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채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채굴. 여러분 비트코인 채굴은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POW라고 해서 이제 자급 증명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POS라고 해서 지분 증명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증명한 만큼을 내가 보상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와 유사한 POS 방식의 채굴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단계 기간을 두고서 매달 채굴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한꺼번에 코인이 나와서 떡나게 되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거의 6년 9개월 약 7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게 최종 채굴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코인을 어쨌든 값어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이제 장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각 시스템이 있어, 소각 시스템. 여러 가지 형태의 소각 시스템이 있어서 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가치를 올려내는 이런 어떤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코인이 올라갈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4단계의 발행 주기를 가지고 2029년도에 끝이 나죠. 예. 처음에는 1단계는 10% 성장, 8%, 5%,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다르죠. 예. 코인이 많이 나오면 적은 성장률로도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반감기 같은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발행 주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달 또는 매일 이렇게 이제 채굴돼서 나오는 이 코인을 어떻게 그럼 배분을 할 거냐, 그죠? 유저들에게, 그 참여자에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달에 이제 2천만 개가 세상에 처음에 나왔다 했으니까 그게 9개월 동안 10%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달에 10%면 200만 개가 나오겠죠. 한 달에 200만 개를 30일로 나누면 6만 6천 개 정도의 코인이 이제 매일 분배할 양이 나와요. 66,667개죠, 정확하게. 이게 이제 모든 유저에게, 참여하는 모든 유저에게 이제 배당이 되는데요. 그건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배당이 돼야 되겠죠. 누구 잘생겼다고 많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공식을 주는데요. 자, 그걸 100으로 보면은 하루에 나오는 양을 일단은 회사의 관리 운영비로 20% 회사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20% 가고요. 80%가 우리 참여자, 유저에게 이제 배당이 되는데요. 40%는 내가 지갑 속에 배당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비콘이죠. 갖고만 있어도 일단은 배분이 됩니다. 당신이 그거 갖고 있는 것도 잘했어. 일단 거래소에 당신이 적극 참여자로 내가 인정해 줄게. 또 40%는 이런 걸 사람들한테 자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100개 거래소를 알리고 이거를 알려서 노드가 확장되는 그 일에 이제 기여하신 분에게 또 40%를 줍니다. 총 80%가 사실은 유저에게 배분이 되죠. 매일 나오는 66,667개가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럼 어떤 형태로 배분이 되느냐? 이게 정말 합리적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지갑 속에 각자가 다른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2천만 개를 12명이 갖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실제로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갈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근데 12명이 딱 그냥 2천만 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제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200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900만 개, 이렇게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을 해줄 거냐?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제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랭킹 1등으로 봐요, 1등. 순위 1등.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 등수. 그럼 여기서 봐서 12명 중에 2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8명. 8명이 다 1등으로 랭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2등인데 1등이 8명이니까 공동 1등이 8명이니까 그 다음은 9등이 되죠. 9등이 2사람이 되는 거예요. 201개. 그 다음에 이제 11등이 이제 1명. 그 다음에 12등이 1명. 이렇게 해서 12등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배분이 되냐? 전체 등수를 합산을 해요. 그걸 분모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등수를 분자해 놔요. 자기 등수를. 그리고 곱하기 하루 당일 채굴량의 40%가 몫으로 돌아가니까 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등수의 합이 이렇게 되고요. 자기 등수가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00개 가진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544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최고 12등이죠. 이 사람은 분모는 갖고 자기 등수만 이제 12등이잖아요. 6,530개.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발견되죠. 최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1개를 더 갖고 있는 201개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이
2등이니까 200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9배의 코인을 더 받게 되네요. 이거는 뭔가 좀 불합리할 것 같지만 또 이상하잖아, 이거는 계산 방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나중에는. 최고 많이 배당받는 구간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구간에다가 내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겠군, 내 지갑 속에. 그러면 많이 배당될 거잖아, 최고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자꾸 지갑에 옮기게 돼요. 여기 있던 걸 옮겨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구간에 갖다 놔야지. 그죠? 이제 이게 이제 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제일 표준치 있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준치보다도 조금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양을 배당받는 게 아니고 효율이 가장 높은, 그죠? 자기 보유에 대한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되더라. 그래서 이 구간을 사람들이 계속 골머리에 서면서 매일매일 이제 옮기는 일을 조금 하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코인이, 의외로 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코인을 옮길 때에 공짜로 옮기게 하지 말고, 거기에다 수수료를 받는 거죠. B콘 같으면 0.05개의 B콘이가 내야만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어. 근데 그걸 물고라도 사람들이 옮기는 것은 왜 그래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저는 200개를 갖고 있어야 이제 채굴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드 확장에 대한 일을 이제 참여하실 수 있다. 200개부터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0% 뭐가 남았냐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그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나로부터 지갑이 생성이 되면서 노드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노력을 하신 분에게 또 40%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냥 내 지갑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40%는 받으면 되니까. 근데 더 많이 벌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죠. 알려가지고 노드 소개를 많이 하면 또 40%를 더 받으니까 그 일을 또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계산되냐면 전체 컴퓨팅 파워에 합분해 자기 자신의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이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니까 여러분 굳이 머리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소개한 팀 중에 만약에 팀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가장 큰 팀은 내 보상에서 3성근 루트를 씌워서 거의 안 올라오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라인이죠. 여러분이 이해할 대라인은 3성근 루트를 딱 씌워놓고 거기서는 배분이 별로 없어요. 이 100만 개를 3성근 루트 딱 씌우면 몇 개 얼마 나온 거 알아요? 100이 나와요. 100. 100만 개가 3성근이 딱 쓰이면 100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올라오는 게. 그 다음에 팀 산하의 수량이 10,000개가 되면, 그죠? 10,000개가 넘어가면 10,000개까지만 딱 끊어가지고 곱하기 10을 해주고 나머지가 남으면 그거는 단순 더하기 해줘요. 그 11,000개다 그러면 10,000까지는 곱하기 10 더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파워가 그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10,000 이하는 무조건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고 실내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A라는 분이 B, C, D, F까지 이제 노드를 확장을 했어요. 근데 이 B라는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팀 산하 전체가 100만 개의 코인을 갖는 팀이 됐네요. 근데 C는 자기 산하가 10만 개의 코인을 갖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분은 10,000개 단위의 팀을 10개 팀을 이 사람은 꾸렸어요. 근데 이 10,000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이겠죠. 혼자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 산하에 10,000개, 10개를 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 컴퓨팅 파워가. A의 컴퓨팅 파워는 볼게요. 가장 대라인이 이거잖아요, B. 그럼 B는 100만 개를 3성근 루트를 씌운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올라오는 게 10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100개. 한마디로 얘기해. 거의 없다, 거의. 그럼 컴퓨터, 야, 섭섭하다. 내가 B 소개가 100만 개 팀을 만들었는데도 나한테 하나도 안 올려주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 컴퓨터는 머리가 좋아요. 야, 너 B 소개했잖아. 근데 B가 100만 개 할 때 너는 옆으로 뭐 몇 개 했어? 10만 개 되고 넘는 정도밖에 안 했잖아. 그러면 노력을 누가 많이 했겠니? B가 많이 했겠니? 네가 했겠니? 또 B가 많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래서 주더라도 B에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B에게.
너 그냥 놀고 먹었잖아. B 하나 소개해놓고 100만 개 만드는 동안 너 뭐 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섭섭하지만,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A의 컴퓨팅 파워는, 자, 100만원 삼성건, 10만원, 만 곱하기 10을 하고 나머지가 9만이 남죠. 그럼 단순 계산 9만을 해주죠. 그럼 19만이 되겠죠, 19만. 1만 5천 개는 만 곱하기 10을 하고 나머지 5천을 더하니까 10만 5천이 되겠죠. 요거는 곱하기 10을 하니까 8만, 6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 사람의 컴퓨팅 파워가 돼요. A라는 사람의. 그럼 C는 한번 볼게요. C는 전체 똑같으니까 한 개는 무조건 대라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삼성도 루트를 딱 씌우는 거죠. 그러면 1만을 삼성 루트를 딱 씌우면 22가 나와요. 22. 22개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라인에서. 나머지 1만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10만짜리가 9개 남는 거죠. 9개. 그 90만. 그 90만 22가 C의 컴퓨팅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A에 비해서 C가 보상이 2배가 되는 거죠. 43만인데 90만이니까. 그죠? 자기 산하의 코인수는 적은데 훨씬 보상이, 그죠? 확장에 대한, 노드 확장에 대한 보상이 2배를 받아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 지갑 배치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걸 할지를, 이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꼭 나쁘기만 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해보면, 저 꼭대기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밑에 들어간 사람이 저 사람만도 못 볼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내거 넣어주는 것도 짜증난다. 안 들어갈래, 그냥 아예. 그죠? 위에 사람은 좋죠. 그냥 올라타고 있으면 들어오니까. 이런 건 오래 못 가요, 마케팅. 사람이 안 들어와요, 밑에. 그죠? 근데 이런 방식 볼게요. 이건 확장성이 그거보다는 크다고 봐야 돼요. 뒤에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내가 앞에 사람보다 다른 형태로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 마케팅 보상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 고의수 가지고도 얼마든지 앞에 사람을 추월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하니까 확장성이 뒤에 들어온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오고 싶은 거죠. 예,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발전 가능하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분배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공유 정신이고 네트워크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배분하는 데 대한 전략이 나와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000개가 곱하기 10이니까 10,000개가 최고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10,000개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넘어가면 그거를 떼가지고 지갑을 새로 만드는 게 좋잖아. 10,000개 이하로. 그죠? 10만 개 내 팀 하나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10만 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10,000개 해놓고는 또 10,000개짜리를 계속 또 만드는 게 훨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갑을 자꾸 만들고 싶다. 지갑을. 새로운 지갑을. 오늘 올라오는 보상을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지갑을 또 옆으로 또 만들고 싶어요. 자꾸. 그래야 또 더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자, 지갑을 하나 만들 때 여기서 1비콘 수수료를 받습니다. 1비콘. 근데 그거는 내가 부담하지는 않아요. 나를 이제 소개해주는, 나를 내 노드를 연결해주는 상위 노드가 그걸 부담을 해요. 상위 노드가 1비콘을 부담하더라도 지갑을 주고 싶겠죠. 왜? 훨씬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갑을 많이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죠? 제가 계속 여기서 지금 그 1비콘이 나가고 0.05비콘이 계속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고요. 하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계속 지갑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10,000개의 코인을 내가 만약에 갖고 했다고 가정하면 10,000개를 한 지갑에 그냥 담아놨을 때는 약 20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전에 프로젝트에서 회사가 보내준 자를 요런 예시를 보내준 거예요. 요런 정도 나올 거야. 요렇게 배치해. 그걸 취재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0개를 이분은 이렇게 혼자 한 지갑에 담아 놓으니까 20개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머리를 써서 보니까 배치를 잘하면 더 나올 수 있겠더라 이거지.
자, 제일 상위에는 200개 놓고 3개의 라인을 펼쳐가지고 200개를 놓고 그 상하에다가 1000개 또는 1200개를 쭉 9개를 펼치니까 이게 하루에 32개 정도 나오더라. 약 1.5배가 넘는, 그죠? 1.6배 정도의 코인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 20개 나올 거를 하루에 32개가 나오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지금 만들면 간단한데 이거 니모닝맘하고 뭐 딱 만들면 되는데 이거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3개 라인을 이게 펼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지는 저희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또 1, 2, 4, 8 이렇게 하는 게 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 1, 4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그거는 응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펼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예, 이렇게 해서 지갑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 여기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저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32개가 왜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0.4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유에 대한 거. 그게 4개니까 1.6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마케팅으로 올라오는 거 요거 계산 다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32개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계산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요렇다. 그죠? 32개 요렇게 계산되더라. 네, 요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안전한 그런 이제 투자처임에 틀림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개를 내가 초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0,000개면 얼마쯤 합니까? 400만 원? 그 정도 보면 되죠? 440만 원. 네, 44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0,000개를 하는 코인을 가지고 어쨌든 레그를 펼쳐놓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레만 이렇게 펼쳐놓고는 복공리로 굴렸어요. 복공리로. 아, 소개하기도 귀찮아. 그냥 막 나는 이거 없는 셈 치고 그냥 계속 굴릴래. 굴렸더니 3년이 딱 되니까 54,000개가 돼요. 그러면 3년 되니까 코인만 5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0.2가 되든 0.3이 되든 출발을 해가지고 코인 가격이 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네. 그거는 여러분 최악 조건 맞죠? 예. 하나도 안 오른 거 맞죠? 그거는 거의 뭐 망한 거잖아요. 코인 하나도 안 온 거는. 그래도 내 자산은 5배가 돼 있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수 정말 없어가지고 회사의 악재가 막 뭐 겹쳐가지고 코인 가격이 5배로 떨어졌어요. 5분의 1로. 0.3달러가 문디 뭐 0.0m 한 5분의 1로 그냥 코인 가격이 떨어졌네? 그래도 여러분 3년 뒤에 여러분 본전이 아니죠. 그죠? 네. 떨어먹을 의미 없잖아요. 코인이 여러분 5분 1 동안 난다는 거 여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비트코인에서는 예. 무슨 공짜 코인이 있습니까? 코인이 많이 발행이 돼서 세상에 나왔습니까? 딱 한정된 거 나와가지고 다 돈을 주고 사서 들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팔아요? 폭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조건이다 하더라도 내 본전은 남아있네요. 이만큼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투자를 하시면 그냥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매일매일 그냥. 그죠? 망할 염려가 잘 없는 거죠. 언제 망해요? 회사가 없어질 때. 회사가 없어질 때 망하잖아요. 제일 걱정거리가 그죠. 근데 제가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콘도를 이제는 망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가버렸다. 의지와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콘도 혼자 망하고 싶어도 망하게 안 놔두죠. 누가 안 놔둬요? 유저도 그렇고 협업하고 있는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콘도보다 더 큰 회사가 지금 다 협력하고 있잖아요. 일을 같이 하잖아요. 이 회사들이 망하게 놔두겠어요. 자기들도 다 이익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콘도를 망하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저는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요 코인 가격이 10배가 갔어요. 0.3달러인데 3달러가 3년 뒤에 갔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50배가 되는 거죠. 내 자산은 50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 코인이요. 비교할 수 있는 코인이 있어요. 사실은. 거래소 배당 코인이 딴 데도 있거든요.
쿠코인 거래소 들어보셨어요? 네. 쿠코인 거래소. 쿠코인 거래소에 여러분 네이버 치면 거래소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KCS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게 쿠코인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이면서 배당 코인이에요. 그 코인 6개만 들고 있어도 배당이 돼요. 근데 그 배당금이 많지는 않아요. 1년에 5에서 15%밖에 안 돼요. 물론 은행보다는 많죠. 1년에 5에서 15% 배당을 주는데도 그 코인이요. 얼마까지 최고치 갔냐면은 27불까지 갔어요. 27불. 근데 그 코인이 몇 개? 2억 개 발행을 했는데 소각을 시키고 1억 개가 남아있더만. 1억 개. 1억 개가 유통이 됐는데 27불이 갔어요. 그럼 우리가 2천만 개잖아요. 2천만 개에 0.3달러면 이게 저평가된 거예요. 비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게 2천만 개 시작하는데 1년 뒤가 되면 몇 개 늘어나요? 뭐 4,100만 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코인이 0.3달러인데 3달러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래 비교하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코인이 배당금이 훨씬 많네요. 여러분 놀라시고 배당금이 훨씬 많아요. KCS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0배 코인이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그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년 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그 코인 가격이 미치 똑같어요. 일주일 만에 거의 한 8배, 9배를 가고요. 4개월 만에 30배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팔고 나간 사람은 뭐 30배를 벌었잖아요. 1,000만 원 넣어가지고 3억을 벌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4개월 만에. 제가 소개한 분 중에는. 그래서 그때는 초기 채굴량이 1,000만 개, 1,000만 개. 애기를 탄생시키는데 더 어리게 탄생이 1,000만 개. 근데 이번에는 2,000만 개 이제 한 게 코인도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뭐 투기도 아니고 막 이상한 게 분위기가 돼버려서 그래서 2천만 개에 이렇게 지금은 아주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은 좋은 차트를 그리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투자보다도 여러분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분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겠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소개했는데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을 지거나 욕 대배 얻어먹잖아요. 체면도 말이 아니고 친구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럴 염려가 거의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코인 수량은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 알겠는데 채굴이 돼서 매일 분배가 되고 알겠는데 그러면 그 코인을 올리기 위한 코인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그게 있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코인 가격이 못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달 10%씩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다 팔아서 던져버리면 코인 가격은 떨어질 거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렇지 못하게끔 많은 혜택을 코인을 들고 있을 때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보유하고 있을 때에, 그죠? 계속 10% 이상 나오죠. 코인, 자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코인 가격이 그대로 있을 때에. 근데 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몇 곱하기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 콤페이, 백세 거래소의 기축 코인이 이 콤페이를 비트코인 가지고 사게 되면 20%더 주는 거예요. 거래소 사면은 제가게 사는데 그것보다 비트코인을 사서 사면은 20%더 준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 거잖아요. 그럼 이 비트코인은 그것이 소각되는 거죠. 그걸 사면 소각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백스케이의 신규 코인이 많이 상장이 될 겁니다. 새롭게 상장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혜택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투표를 참여하는 에어드랍을 받는 거죠. 많은 수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 해서 또 비트코인을 거기서 소각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각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코인이 점점 없어지면서 또는 그거를 내다 팔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지고 계속 내가 자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잘 안 떨어진다. 그죠? 그런 걸 경험치로 제가 이제 본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더 강력한 사실은 코인을 상승시키는 이제 요인이 될 겁니다. 자, 퍼블릭 노드에서 이제 일반 노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받는 거죠.
20% 싸게 사고, 그죠? 여러 가지 에어드랍에 그 참여하고요. 신규 코인 상장할 때에. 그리고, 코인을 또 분배를 받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레벨부터는 실제로 거래소와 실제로 어때요? 배당금을 실제로 주는 이런 어떤 이제 사실 기획을 해서 코인을 안 팔고 계속 더 모으고 싶은 이제 그런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마스터 노드가 있고 슈퍼 노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재원이 있냐?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줄 재원이 뭐냐? 도대체. 자, 아까 제가 지갑을 계속 만든다 그랬죠? 그럼 1비콘씩이 나가죠. 그 다음에 코인을 옮긴다 그랬죠? 옮기고 싶도록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럼 0.05 비콘이 나왔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소에서 보내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겠죠. 산 사람도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들어올 거고, 팔 사람도 거기 팔 거 아닙니까? 0.3%의 수수료가 나와요, 거기서.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재원이 꽤 돼요, 여러분. 예전 경험을 보면은 꽤 됩니다, 그게 재원이. 그 다음 재원이 뭐냐면, 거래소가 앞으로 여러분 좀 더 커지면 많은 어떤 왜 돈벌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코인 상장할 때 상장비도 있죠. 수많은 코인들이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거래소가 선물 지금 마켓이 열리잖아요. 선물 투자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선물은 레버리지라는 거 써요. 내 돈보다 곱하기 20배, 50배를 얹어서 배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선물이거든. 마치 도박처럼. 올라갈 때도 돈을 보고 내려갈 때도 돈을 벌게끔 해놨기 때문에 잦은 거래를 막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루에도 뭐 수백 번씩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선물 마켓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만 갖고도 먹고 살아요. 바이비트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처럼. 그래서 선물 마켓이 이제 우리 백스케이 오픈이 되면 비콘도 선물 마켓에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장난 아닌 수수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래소, 실제 거래소에서 생기는 그 발생하는 수수료 있죠. 감이 안 잡히실 텐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년에 40조, 50조의 거래 수수료가 나와요. 40조, 50조. 거기에 우리가 만 1%만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 하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도대체. 그런 형태의 수수료가 이게 이제 거래소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재원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마스터 노드, 슈퍼 노드 되시는 분들에게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달. 그럼 얼마 정도 돼요? 그게 대충 예상 큰데요. 그 정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자체 활동에 의한 수수료밖에 없잖아요. 지갑 만들고 코인 이동시키고 거래소에서 코인 사고 파는 거. 거래소가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1년 정도는 돼야 거래소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제대로 된 재원이. 그러면 마스터 노드는 예측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이제 배당을 따로 받는. 내가 코인이 올라가고 이 내 자산 오일 수량이 올라가고 이거 별개로 연금처럼 그냥 배당을 받는. 예. 수백에서 수천. 그리고 슈퍼노드는 수억에서 수천에서 수억 그 정도로 가요.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이제 선출이 될 거냐? 슈퍼노드는 기준을 99명. 최종까지 99명. 한 달에 3명씩 늘어나요. 마스터노드는 그거에 한 20배 정도를 지금. 그래서 넉넉하게 2,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의 마스터노드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수익과 여러 가지 활동 수익을 갖다 이 수익들을 모아서 배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스터노드 되셔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그냥 배당이 나와요. 내 여기 코인 올라가는 거 자산 늘어나는 거 알고 배당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코인을 내다 던지겠어요? 그냥 계속 배당 받겠어요? 배당 받아요. 그죠? 바보지 그냥 배갈라가지고 에이씨 다 팔래. 회사가 잘 가고 있는데 회사가 거래소가 돈도 찍고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비전도 크고 이 거래소가 이제 동남아 1등 거래소가 되려고 막 지금 한창 날개를 들고 하는데 나는 돼서 못 믿어. 다 갈라가 지금 코인 10배 올랐으니까 다 팔고 나갈래. 뭐 이런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안 팔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낸다니까 코인을. 계속 더 오히려 모으고 싶게. 코인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돈 번 거 가지고 또 사요. 사서 더 오히려 내가 어때요? 자격을 갖추기 위한 분들이 자꾸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 배당을 이제 넉넉하게 줌으로써 이제 코인을 이제 안 팔고 계속 매수 모으고 싶은 이제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냐? 마스터노드는 한 20만 자기 산하에 팀 산하 한 20만 개 코인을 가진 사람을 일단은 마스터노드 될 수 있는 경쟁 선상에 올리자. 올려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20만 개 산하가 됐다 하더라도 마스터노드 탐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격이 된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데 레이스를 통해서 선정이 최종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컴퓨팅 파워 있죠. 컴퓨팅 파워가 좋다는 얘기는 내가 많은 일을 라인을 펼치고 했잖아요. 한 마리만 크게 갖고 있는데 20만 개야 내 산하가. 그분은 일을 많이 안 한 거잖아요. 그분보다는 10개 팀이 있는데 거기가 총 20만 개에 대해서 이분이 마스터노드 자격이 됐어요. 이분이 훨씬 높은 점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슈퍼노드 마찬가지. 슈퍼노드는 어느 정도? 자기 산하 전체 한 100만 개 정도. 100만 개 정도 됐을 때에 슈퍼노드가 될 자격 내지는 그게 랭크가 되고 그 슈퍼노드끼리 그 사람끼리 또 경쟁을 해서 컴퓨터 파워가 높은 사람이 선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3개월간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이 랭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3개월 내가 한번 되고 나면 3개월 동안 내가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내 파트너나 나나 코인을 많이 팔아버리고 수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수에는 떨어질 수 있겠죠. 다른 분이 또 많이 코인을 늘렸을 때는 이렇게 계속 경쟁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속적인 코인 가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 이게 배당금 전체 배당금의 한 50%는 슈퍼노드, 50%는 마스터노드 이렇게 해서 지금 짜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조금 더 빼가지고 좀 더 크게 주려고 많은 분들에 더 주려고 지금 그거 지금 고려하고 있어. 너무 수익이 쏠린다. 맞아요. 이쪽에 뭐 코인도 많이 늘어나는데 배당금까지 줘버리면 뭐 수업 받아가 뭐 할래? 또 코인도 많은데 차라리 그거 좀 빼가지고 요게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일반 노드에서 마스터 노드 중간점 한 10만 개 정도 되면 그분들도 뭐 인정을 해줘서 일부분을 준다든지. 굿 정책. 네. 좋은 정책. 그렇죠? 몇십만 원 정도, 몇백만 원 받아도 기쁘잖아요. 내가 배당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또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차라리. 그렇게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사한 토큰들의 어떤 그죠? 흐름을 보고 우리가 참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BTC ST라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최고라는 해시레이트 토큰 같은 건데, 요게 이제 125배까지 이제 올랐던 코인이고요. 레이다라는 이제 폐쇄형으로 시작했던 이 코인이 5년 만에 1000배까지 올라갔던 이런 이제 유사한 이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을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차트를 그릴 것이다. 우리도 이거는 BTC ST 초기에는 올라가는 게 미미합니다. 이렇게 미미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죠 급격한 상승을 하고 물론 조정이 있더라도 이제 그 상승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갈 거고 이거는 레이더인데요. 5년 만에 1000배를 이제 가는 이런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여러분 보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는 아니다. 여러분 한 2년 3년 그 정도 보고 여러분 만약에 계속 이거를 함께 하시고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코인이 1000배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최소한 100배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 100배 정도. 왜? 아까 쿠코인을 KCS 27불 30불만 가도 100배잖아요. 0.3불인데 30불가 100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렴풋이 언젠가는 갈 것이다. 우리 비콘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2년 만에 만들지 3년 만에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가니 여러분이 조급하게 코인이 뭐 안 오른다 그래서 집어 던지고 그냥 성질 내고 그래서 안 된다. 그죠? 좀 오래 보면서 이게 자산이다.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산을 쌓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언젠가는 팍 오르면은 그때 이제 좀, 그죠? 100배 가면은 좀 파는 거예요, 그때는. 팔아서 집도 사고 이제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지갑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테스트 이제 좀 해서 에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지갑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콘 프로젝트의 지갑 생성 이렇게 하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닝 풀 참여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정 관리 마이닝 활성화하기, 그죠? 마이너 활성화 이런 것쭉 마이너 목록도 볼 수가. 마이너라는 건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그 라인십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계정 관리.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매일 배당금이 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고 있죠. 배당금. 그러니까 마스터노드, 슈퍼노드가 받아갈 그 달에 받아갈 배당금이 얼마 쌓여있는지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받아와야지 그러면 마치 오징어 게임의 영화처럼 그죠? 돈 사놔야 사람들이 이제 사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받아야지 이번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배당금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끝이 난 것 같네요. 제 얘기는 끝이 났고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쉽죠. 하여튼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어디 내가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회사가 일정 확정된 이익을 주는 형태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셨다면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리스크는 뭐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쨌든 손실을 입는 이런 그리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재원을 가지고 풀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원이 아니라 또 들어오는 투자금을 가지고 수당을 계속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투자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올 때는 회사가 굉장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라지는 회사들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그죠? 상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을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거래소에서 사고 팔았단 말입니다. 거래소에서 사서 진입을 하고 또 거래소에서 팔고 회사로 투자가 안 돼요. 돈이 초기에 프리세일 물량 2천만 개에 대해서 조금 들어간 것 이외에는 회사도 코인 받아가 자기들이 코인 가격을 띄워야지 돈을 벌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코인을 폭락시키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상생을 같이 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그죠? 롱런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다가요. 저한테 수많은 것들이 왔지만 제 눈에는 다 이제 끝이 보이고 리스크가 보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지만 저는 이제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리스크가 없다. 그죠? 회사만 버텨준다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함께 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BDP를 아마 이제 뭐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요.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게 이제 BDP 하시는데도 좀 안심이 놓일 거라고 봐요. 왜? 비콘 때문에. 회사가 자 BDP 하다가 BDP가 예를 들면 잘못돼요. 그럼 저도 되게 힘들죠. 저도 같은 회사잖아요. 콤페이에서 여러분 BDP가 나왔고 비콘이 나왔잖아요. 그 BDP하고 비콘은 뭐죠?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그럼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이게 삶으로써 회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걸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단 말이죠. 예. 이거 같이 살려보자고. 그죠? 그리고 BDP 하면서 여러분 또 뭐 나름대로 걱정이 없지는 않을 텐데 오늘 제 강의를 들었다면 조금 안심이 놓을 거예요. 아, BDP 저거 나중에 혹시라도 회사가 뭐 끝을 맺더라도 이게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겠다. 어쩌면 왜 회사가 갖고 있는 비권을 주면 되잖아요. 현가로 주면 되잖아요. 뭐 마지막 들어온 사람 피해가 없는데 무슨 피해자가 있어요. 그동안 상위 직급자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고 마지막 들어온 사람 다 원금 다 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걸 충분했다고 보고요.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떤 것도 뭐 관계 없어요. 질문 있는 분들은 네.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질문. 이거는 네. 너무 강의가 좋았든지 아니면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제가 설명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슈퍼 모드가 그 마스터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게 100명 정도 되고 2,000명, 4,000명 정도 그 인원만 그 해당이 되나요? 배당은? 그 산하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 산하를 만드신 그 본인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가져가는 예. 그 산하에 있는 분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격이 되면 또 해당이 그 되고. 마스터하고 그 자격자만 드리는 거고 그 산하는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산하는 이제 마스터 노드, 슈퍼 노드 되신 분이 밥을 열심히 사면 됩니다. 돈 배당 받아가지고 내가 살게 맛있는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스터 노드가 한 2,000에서 5,000명 정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초기에 여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은 거의 마스터 노드는 되신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1년 뒤가 되던 그때는 좀 뭐 그죠? 코인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좀 부담이 돼. 3달러인데 내가 만개 하려면 얼마를 해야 돼요? 3,900만 원 들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4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만개를 세팅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유리하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치열해지면 서로 연합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연합하는 거, 예, 연합도 물론 이제 되겠지만, 이제 코인을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옮기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아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 편법. 그건 아마 걸러내질 겁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편법이 지금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뭐 궁금하신 거 뭐든지 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이제 불러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콘이 살면 BDB도 살고 BD 살면 비콘도 살고 형제라 했잖아요. 형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는 어쨌든 우리 송유성 대표님의 강의는 지금 우리 오픈되기까지 10월 20일 오픈되기 전까지 아마도 이제 몇번 이렇게 모시도록 할 거고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 송 대표님의 그 아니면 그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번 잠깐 앉아 계세요.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송유선 강사님께 큰 박수로 보도하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지금 네 번째 들었는데요. 앞전에 그 문 대표님을 통해서 들은 강의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의 일타 강사 강의를 들은 것 같고 오늘 강의는 또 아주 교과서적인 우리 중학교 선생님 같은 강의를 들어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부탁드리기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우리 그 황보고 그룹장님 모셔서